시장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늘장 조금 미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오늘장 마감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먼저 오늘장 주요 이슈들을 헤드라인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 이슈들 하나하나씩 열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주가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비중 격차가 연중 최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한편 네이버의 주가가 점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AI의 날개까지 달았다고 하는데 반면 함께 성장주로 엮이고 있는 카카오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통신 3사가 오늘장에서도 올랐습니다. 배당 매력, 거기에 이제 주주 환원 그리고 호실적까지 더해졌는데요. AI 신사업으로 개편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알렸습니다. 2연속 금리 인하 무려 15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지수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일중 차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양시장 모두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래도 빨간불을 탔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06% 하면서 2,500선 위를 아직 잘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700선을 뚫어내기엔 아직 역부족했나 봅니다. 0.35%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네,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이오와 2차 전지에 있다고 합니다. 한편 코스피는 보유 비중이 33% 밑으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큰 폭으로 담아갔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장 20만 원 선 위에서 잘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작년도 차트부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교를 하는 차트인데 네이버는 계속 내리다가 그래도 올 가을부터 좀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리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이버는 이제 AI 신사업이라는 돌파구를 찾았고 카카오는 계속해서 사업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네이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3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이다라는 인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중으로 보면 계속 내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11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씩 반등의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카카오까지 훈풍으로 불어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카카오까지 연말 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열어볼게요.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다 잘 가는데 오늘 반도체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승 동력이 되기는 충분치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하이닉스 오늘장에서 4%,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연이틀 급락세입니다. 일주일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8%가량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16만 원 선도 위태롭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통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살펴드렸던 소프트웨어 외에도 이제는 통신주도 외국인이 참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 3위에 달하는 게 바로 이 SK텔레콤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이렇게 당락률이 크지 않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11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T와 SK텔레콤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잘 켜준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런 3사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SK텔레콤은 오늘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종목들에 비교해서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외국인 한도가 이제 KT와 SK텔레콤이 목전까지 차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분이 있는 LG유플러스가 향후 좀 수급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제는 바이오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 바이오라고 하죠. 외에도 건설이나 반도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좀 영향이 갈 수는 있는데 오늘장 일단 반응한 건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오늘장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올해 뭐 경영권 분쟁 이벤트가 있었던 고려아연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황제주에 등극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으로 살짝 9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100만 원 선까지 다시 종가가 올라왔습니다. 황제주에 다시 한번 등극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후의 흐름도 좀 살펴보고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번에 유럽의 임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모멘텀이 트럼프 2.0 시대에 더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약가 인하를 밀고 있기 때문에 복제약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에도 탄력이 좋았던 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엔셀, 젠백스까지 모두 두 자리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슈들 모두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한 주 마무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마감 후 투자 코칭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장 마감 정리부터 도와드리고요. 이후에 파트너님 공략주와 강의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파트너님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은 원탑 소민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예. 오늘 이런 상승의 기운이 있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이 근데 좀 애매해요. 빨간불을 켰어요. 그래도 맞죠? 예, 그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좀 버텼다라고 좀. 잘했다? 예, 그래도. 근데 사실 뭐 이번 주 좀 장세가 좀 반등이 좀 나오나 싶었지만 조금은 아쉽게 좀 힘은 좀 약하게 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메이저 수급이죠. 외국인 수급이 조금 연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근데 하지만 저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나쁜가? 라고 좀 의심도 하실 거예요. 왜냐? 매일매일 주식에서는 급등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승률을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분들이 그래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나 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잘 대처를 하려면 일단 오늘장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정리를 해드려야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 파트너님과 장중 내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QR코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화면 근처에 딱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영문으로 된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 터치하셔서 넘어오시면 바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 샵 3772로 이제 송민석이라고 보내주셔도 이 QR과 같은 동일한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장 시장 바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일단 외국인의 순매도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코스피의 앞으로 계속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뭐 물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몰아칠 때 진짜 막 사자처럼 그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있죠. 뭐 지금 뭐 중국 추가도 관세 하겠다, 네. 캐나다, 멕시코 막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권에 막
들어있는 업종들이 조금 하락은 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섹터죠. 근데 이번에 그냥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런 반도체나 이러한 보조금을 빨리 이거 승인을 받아야겠다 해서 막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측에서 그죠? 트럼프 측에서 정부 효율부죠. 이번에 신설된 그쪽에서 이거 니네 만약에 빨리 해도 다시 재검토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힘을 밟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은 관망세가 좀 짚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선 제가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8월 달이죠. 역시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매일 안내해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은 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에는 양봉이 있고 음봉이 있죠. 단순하게. 즉 양의 영역은 매수의 힘이 조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즉 음의 영역은 음봉, 즉 매도의 힘이 아직은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달에 한번 낙폭을 크게 키운 상태에서 아직은 음의 영역에 있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최근에 한번 이렇게 2,300 후반대, 그죠? 2,400 그래도 포인트를 이렇게 좀 다져주면서 그래도 좀 바닥을 좀 다지나라고 조금 안도의 좀 랠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하게 V자 반등은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큰 국내 증시 자체에 엄청난 상승의 모멘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의 모멘텀이 한번 강하게 올라오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음의 영역 하단 부분 2,400포인트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매주 이렇게 새로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섹터 안에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파트너님 말씀처럼 시장이 어렵더라도 흔들리더라도 항상 오르는 섹터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섹터들 미리 선취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종목들 미리 잡아갈 수 있는 낙폭 과대 수식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 인사이트까지 한눈에 받아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바로 들어와 주세요. QR코드 휴대폰 켜셔서 이제 카메라 어플 통해서 이제 QR코드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로 넘어오시거나 혹은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문자 샵 37715 송민석이라고 딱 세 글자를 보내주셔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장 결국 어떤 섹터들이 올랐고 그 내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AI가 국내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들도 이제는 좀 너도나도 하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AI 3대 강국의 도약을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AI 이제 기본법이죠. 그 기본법을 이제 관광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초 정도에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좀 전망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AI입니다. 그렇죠? 이 AI 하면은 사실 이번의 일만이 아니죠. 저희가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는 사실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잘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빠지면서 이 AI 관련된 또 전력 관련 섹터들이 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본격적으로 국내 AI 관련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AI 시대가 오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뿐 아니고요. 지금 해외 AI 기업들이 많죠. 상당히. 물론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종하고도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또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이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신설 부서죠. 즉 정부 효율부인데 거기에서 지금 AI와 지금 뭐 가상화폐 등 이러한 섹터, 이러한 업종을 상당히 조금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AI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한 걸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러한 범위가 사실 AI 하면 상당히 많은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 AI 쪽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업종이 이렇게 좀 힘을 받고 있다 볼 수 있고 한번 차트를 통해서 그러면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노을이에요. 그렇죠? 노을 하면 사실 뭐 딱 종목명만 들어도 참 이쁘죠, 그렇죠? 이름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앞전에 한번 10월 달에 강력한 거래량을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출을 하고 나서부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매수한 거래량 대비 매도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 있는 즉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시게 되면 매수한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많은데 나간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격은 어떻죠? 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가격 조정을 받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래도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앞전에 들어온 거래량 대비 그래도 작은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요. 거래량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뭐 잠시 후에 또 강의에서 또 안내해 드리겠고 노을 역시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선 매물대 벽을 좀 났어요. 즉 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800원 라인만 뭐 조정이 왔을 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 약간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인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은 신규 상장을 이제 2023년도에 했죠. 9월 달에 하고 나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렇게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같이 받으면서 최근 그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바닥권 대비 전일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분출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안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좀 탈피의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항상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은요, 물론 뭐 내일 어떻게 갭상승이 나올지는 좀 우리가 내일장을 봐야 되지만 항상 눌림목 공략을 보실 때 이 상한가의 중간값이라 합니다. 중간값이 바로 앞전에 저항으로 만들어져 있던 차트를 좀 작게 보시게 되면요. 앞전에 저항으로 만들어져 있던 이 3,600원 돈이에요. 그래서 이 3,600원까지 만약에 별다른 악재 없이 가격 조정을 받는다 하면 이 부분을 매우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셔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스트 에이드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전일 바로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지금은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전일자만 했어도 그동안 없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금일을 보시게 되면 어제 거래량 대비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분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에 그렇죠? AI 기반이 내달 출시된다라는 그 기대감에 올라왔는데 항상 이렇게 전일자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다음날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분출이 됐다 하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가 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가갭 구간, 즉 기준 봉이 바뀌었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봉 자체가 기준봉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AI 섹터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꼭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인스피언인데요. 네. 인스피언 역시 올해 한 10월 달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그죠? 신규 상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삼성에서도 챗 GPT를 조금 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이제 보안 섹터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AI 하면은 우리의 생활적인 편의 시설도 많이 이렇게 뭐 도움을 주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도
보안 업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바닥권을 좀 다진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을 분출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파동의 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신사업들이 확실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에 시장에 좀 반응이 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소개할 것도 미래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AI하고 조금 관련이 있나?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게 근데 저는 바로- 이게 어렵던데요? 엄청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좋은 기술이다. 예, 보통 이제 컴퓨터라고 하면 0과 1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0과 1이거든요.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깜빡 거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한 양자 그런 기술? 건데, 예, 어. 한마디로 0과 1이 동시에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이 상당히 빨리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국내뿐 아니고 뭐 글로벌 이미 사실 양자 기술 이번 처음 얘기해 드린 게 아니죠. 지금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양자 기술에 대해서 특히 뭐 양자 보안이나 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사실 미래 세대의 지금 슈퍼컴퓨터를 거의 뛰어넘었죠 이미. 근데 하지만 기술력이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양자 산업에 대해서 총 한 2천억 좀 넘게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이죠. 그 양자 기업 하면은 지금 뭐 IBM이나 뭐 구글 등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AI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즉 양자 기술은 뚫을 수 없는 방어 체제가 또 있고요. 그 반대로 그걸 또 받쳐주는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즉 계산만 빨리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AI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은 뭐 신약 개발이나 그렇죠. 그리고 뭐 앞으로 뭐 우주 산업에 대한 궤도적인 방향성에 대한 그런 계산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하면은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기술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몇 종목만 조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요. 엑스게이트예요. 사실 엑스게이트 하면요. 차트를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그렇죠? 앞전에 한번 좀 줄여드리면 앞전에 한번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가 이렇게 뿅 하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원탑 돌격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낙폭 과대를 안내해드리는 수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에 이렇게 한번 설정만 해두시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뿅 하고 자동으로 나타나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즉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왔던 가격, 즉 3,200원 라인을 한번 찍고 나서부터 지금 보시게 되면 지속적인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린 부분이 있죠. 바로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파란색 라인은 매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그래도 양봉으로 한 10%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급등을 했다가 조금 재차 앞전에 이렇게 매물벽이 있다 보니까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좀 이탈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엄청나게 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박스권 가격이죠. 즉 6,000원 라인을 오히려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돌파하는 시점이 그때부터 이 엑스게이트, 즉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양자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는 시점이니까 이러한 부분, 즉 박스 돌파에 대한 그런
점을 꼭 인지하셔서 좀 잘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KCS죠. KCX 역시 양자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하고의 그런 협업 능력이 굉장히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CBDC 관련, 오늘 뭐 키오스크 관련주죠. 그러니까 CBDC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힘없이 좀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KC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앞전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래도 양봉의 거래량, 즉 대량의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양봉의 거래량은 들어와 있죠.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고점에서 뭔가의 대량의 음봉이 나오지는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엑스게이트랑 마찬가지로요. 앞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자연스럽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박스권 자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추세가 돌았을 때 충분히 접근도 가능했습니다. 그 말은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앞서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시점이 있죠. 즉 매물이 나온 시점에서 이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상향으로 돌파하는 시점, 즉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렇게 돌려서 올라오는 시점은 오히려 추세를 돌리네라고 바로 캐치하신 다음에 바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 오히려 뭐 오늘 윗꼬리 달고 빠졌지만 장중에 충분한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잠시 후에 이 추세에 관해서도 오늘 좀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렇게 시장을 쭉 봤는데 물론 시장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네. 5시에 바로 직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실전 매매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꼭 창출해야 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 실전 매매, 즉 아침에 변동성이 제일 강하게 나타날 때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접근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5시에 바로 방송 끝나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들어오셨고요. 진짜 송민석이라는 파트너가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그 종목을 왜 공략을 했는지까지도 제가 그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많은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데일리온 유튜브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를 해보시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차트 때 살펴봤잖아요. 이제 화살표들 그리고 분홍색 선들 이런 낙폭 과대주 수식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지금 화면에 지금 QR코드 바로 띄워드릴 거거든요. QR코드로 바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강의 노트 자료도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투자 코칭에서 여러 가지 코칭들 강의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런 거 자료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까이 갖다 대시고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이제 송민석이라고 보내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QR이나 문자 편하신 방법 이용하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어떤 종목을 앞으로 같이 공략을 해보고 수익을 얻을지 이런 부분들 편하게 소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이제 강의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급등주 차트 분석가 우리 송민석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급등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오늘도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강의 출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급등주 패턴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해 드릴 텐데 사실 뭐 급등주 하면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 급등을 잘한다 주식이 그 반대말은 상승을 잘한다는 겁니다. 상승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계좌를 바로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바로 분석을 해서 바로 기대 수익 이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 시간에서 되게 주식은 심플하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급등주 패턴에서 이 3일선, 그렇죠? 5일선, 즉 단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시로 한번 보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 3빌리언이죠. 그 최근 신규 상장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의료 AI 섹터 안에서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어이구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렇죠? 곤두박질을 치고 나서부터 봤는데 어느 날 한번 뿅 하고 이렇게 핑크색 라인이 들어옵니다. 즉 이게 뭐라고 했죠? 바로 매집입니다. 매집. 매집은 누군가가 많이 샀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양봉의 거래량, 그렇죠? 오늘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양봉이었어요. 그렇죠? 양봉. 물론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모습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뭐 6거래일 연속적으로 양봉의 흐름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어떻죠? 이 평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까만색, 즉 노란색 위에 있는 이 제가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드릴 텐데 이렇게 검은색, 빨간색 라인이 바로 5일선이에요. 그렇죠? 즉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즉 이 핑크색 라인은 3일선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급등을 잘하는 섹터 아니면 지지권을 잘 지켜주는 종목 그런 종목을 딱 보실 때 이렇게 단순히 그냥 3일선과 5일선을 잘 타고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량 수급이 음봉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은지를 체크하신다면 이런 부분 사실 뭐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뭐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사실 뭐 컴투스 홀딩스 하면은 최근 뭐 가상화폐 관련해 갖고 대장주로 잘 움직였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장중에 캡처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3일선과 그렇죠? 이 5일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시게 되면 이 까만색 라인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드릴 텐데 이 빨간색 라인이 바로 5일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핑크색 라인이 바로 3일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을 탈피하는 이렇게 핑크색 라인. 즉, 나 매집했습니다. 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그렇죠? 일정 부분 매집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뭐죠?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매수한 거래량 대비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떠한 흐름이 나오죠? 자, 연속 이틀, 2거래일 빵빵 하고 이렇게 거래량, 즉 대량의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 좋습니다. 앞전에 이 거래량 때 만약에 매수를 못했다. 아쉽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빵빵 들어온 거래량 대비 빠져나간 거래량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그렇죠? 보이시죠? 상당히 귀엽죠? 그렇죠? 나 이만큼 샀는데 판 거는 이만큼이야. 그럼 이 많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매집이라는 것은 그렇죠? 매집이라는 것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즉 상승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매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만큼 매수했는데 요만큼 팔았어요. 매수 대비해서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또 파란색 라인,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매물벽을 뚫어 올린 상태에서 바로 그날 시초가 공략을 하시면은 장중 18%가 하루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저와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부터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좀 안내해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즉 급등을 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보시게 되면 컴퓨스 홀딩스의 지금 30분봉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왜냐하면 보시게 되면은 어떻죠? 제가 저번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게 바로 뭐였죠? 횡보입니다. 횡보. 그렇죠? 횡보. 횡보는 뭐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가격. 그렇죠? 보시게 되면 앞서서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그렇죠? 쭉 들어오는데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렇죠? 더 이상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양보의 거래량들이 더 많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행보 구간이죠? 주가 안 빠지는 구간을 찾는 거예요. 바로 이 라인이죠, 이 라인. 바로. 앞전에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온 이 라인입니다. 제가 한번 깨끗이 지워드리고 다시 한번 그어드릴 텐데, 행보 구간,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그렇죠? 정확하게 거래량 들어오고 조금 나갔지만 다시 들어오고, 그렇죠? 매수에 거래량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 상태에서 앞서서 행보했던 구간, 즉 지지권 라인을 지키고 빠지지만 또 지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어떻죠?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음봉의 거래량이 없잖아요. 못 팔았다는 거. 그러면 그러한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급등주 패턴 분석의 상당히 기초적인 원리예요. 다음 걸 보시게 되면요. 사실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소프트인데,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지만 급등주 안에서도요, 이렇게 추세적인 전환을 돌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죠. 그렇죠? 23년도에 상당히 가격 조정을 받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거의 5만 원대까지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거의 15,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단을 조금은 다지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구간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구간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 화살표 하나 보이시죠? 검은색 화살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는 바로 원탑 돌격 수식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낙폭이 과대하게 내려왔을 때 가격을 지켜주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딱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선을 그냥 쭉 그어보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지만은 빠지더라도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 그렇죠?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보시게 되면 그동안 없던 대량의 양봉의 거래량으로 이 파란색 라인을, 즉 매물대의 벽을 뚫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장중 흐름인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추세적인 상향을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이 오히려 매수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고요.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적인 면을 조금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상당히 장중 흐름이 좋았죠. 보시게 되면 주가라는 건요, 항상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추세라는 거는 앞서서 이렇게 대량의 양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적 상승을 잘 했어요. 그렇죠? 잘 하다가, 그렇죠?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날 주가가 쭉 밀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빠져나간 거래량은 없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요. 고점이 그렇죠? 주가의 고점이 낮아져요. 그렇죠? 올라가려면 막히고 올라가려면 막히고 올라가려면 막힙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빠지는 시점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저점이 그렇죠? 올라갑니다. 보시게 되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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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세적인 상향을 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을 타면서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선과 5일선을 타면서 추세적인 저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이 꼭 주식하실 때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트나인인데요. 비트나인 역시 상당히 변동성은 심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검은색 하달표가 많이 보이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즉 가격적인 멜트가 나왔을 때 바로 급등을 하고요. 사실 급등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때는. 그렇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멜트가 나왔을 때 바로 급등하는 이런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지금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하셨다면 그래도 원하는 상승률의 수익은 맛보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강의 시간 좀 가져봤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미리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혼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좀 잡아 나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QR코드 들어오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QR코드 바로 스캔을 하셔서 넘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송민석 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파트너님과 장중 내내 여러 가지들 전략 같이 세워보면서 시장 정보도 받아가시고 공략주에 대한 전략까지 계속 수정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공략주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지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공략주에 대한 수익률 리뷰까지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공략주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11월 21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네. 수익률이 왜 이렇게 좋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어떤 종목? 로봇이라고. 아, 이거요? 네, 이렇게 손짓까지 로봇이라고. 써가면서. 네. 바로 로보티즈였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뭐 AI도 좋지만 같이 꼭 보셔야 될 섹터가 로봇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바로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를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을 바로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머스크가 조금 밀고 있는 사업성, 그렇죠? 그런 쪽을 좀 많이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안내해 드렸고요. 사실 로보티즈 제가 차트를 조금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제가 이 화살표를 미리 그려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그 말이 이게 원탑 돌격인데 납폭 가대죠. 그래서 이렇게 납폭 가대, 즉,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됐다. 그러면 완벽한 신호죠. 나 더 이상 가격 안 뺄 거야. 나 오히려 이제 매집했어. 라고 바로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매수 지짐을 해갖고 수익을 바로 챙겼는데 오늘 역시 종가 기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보티즈 하면요, 이 로봇 사업에서 같이 아무래도 기술력을 MIT 공대랑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전략이 좀 바뀌었는데 하단 가격이 21,500원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한번 홀딩해 보시고요.
반대적으로 지금 앞전에 매물이 막혔던 가격이죠. 23,000원 라인이 강하게 만약에 돌파되면요. 조금 더 홀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매물대 벽을 한번 뚫게 되면요. 또 위쪽 매물대, 즉 26,000원까지도 상방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단 21,000원과 오히려 23,000원을 돌파하는 시점까지 우리가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21,000원과 23,000원 라인 잘 짚어보자고 정리를 해보고 네. 오늘 공략주는 이제 앞서서 AI 쪽 살펴봤는데 관련해서 들고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AI입니다. 네, AI입니다. 예, 지금 시대에 맞는 약간 트렌드에 맞는 섹터를 아무래도 공략을 해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AI 관련 섹터들이 약간 테마성을 워낙 뚜렷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장주를 포함해서 부대장주, 그래서 즉 종목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부각을 받고 있는 게 AI고요. 특히 시장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게 뭐죠? 관세예요. 그렇죠? 관세 업종에 영향이 없는 바로 그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중에 바로 한 업종이 바로 AI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AI 관련해갖고 오늘 조금 안내해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하면요. 아무래도 지금 AI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한 내년 정도의 수익화가 그래도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한껏 안고 있고, 그 트럼프 이제 차기 행정부에서 이 AI 차르죠. 아까 잠시 좀 안내해야 되는데 그럴 신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격적으로 AI 시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과거에 한번 움직이면 엄청 끼 있게 움직인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 가격적인 조정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눈에 확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차트를 좀 크게 켜드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또 화살표가 떡하니 보입니다. 이 말이 뭐라고 했죠? 나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 즉 낙폭 과대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 조정은 받지만 같은 날에서 딱 지켜주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AI 업종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매수 전략은 시초가부터 좀 안내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매물이 나왔던 7,100원, 그리고 또 중요한 손절가는 5,7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목표가 7,100원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좋은 종목들 어떻게 어디서 잡아갈 수가 있을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 딱 5시 10분 뒤에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종목들 잘 잡아가는 방법들, 종목들 공략을 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내 장중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QR코드 띄워드립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링크 뜨니까 그 링크 따라서 바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송민석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이 링크 마찬가지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